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상자를 하나 더 쳐놨어요. 지금 이게 보이나요? 지금 이게 상자를 하나 더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런 형태로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2022년 2월 국내 졸업 예정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 2022학년도 전형 계획안인데 그 2022학년도 전형 계획안에 의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졸업 예정자만,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된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원 자격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추천을 받는 자인데 졸업 예정자까지만 되느냐, 아니면 바로 전해에 졸업한 친구들까지 되느냐, 아니면 구분이 없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년에 지원할 때 따져보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뭐 보시면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2명이라고 명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별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위로 다시 올라와서 보시면 교과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를 제외하고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교과 전형으로 지금 선발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걸로 다 바꿔놨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연세대와 경희대를 보시면 이게 2021학년도에 면접형이라는 전형이 있었고, 그리고 2021학년도에 경희대는 고교연계라는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밑에 종류에 보시면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이게 면접형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고요. 그리고 고교연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거든요. 2021학년도에. 근데 2021학년도에서 22학년도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교과 위주로 선발할 거를 권고한다라고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연대부터 보시면 연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이라고 돼 있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이라는 이름으로 전형 명칭도 변경을 했고 종류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1단계에서 교과 60에 서류 40으로 2021학년도는 1단계를 선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2학년도에 가니까 교과 100으로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심사에서 서류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서류가 아예 빠진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2단계에 가면 면접이 60%에서 면접 40%로 가면서 1단계의 교과 중심성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연대는 523명 똑같이 이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교과 중심성이 훨씬 더 강화된 전형이 돼버렸다. 그래서 아까 제가 리허설 말씀 언급을 잠깐 드리면서 리허설이라는 그 책자의 기준으로 삼는 저희가 수도권의 31개 대학, 그 31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31개 대학 중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30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두 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교과 전형인데 서류를 보는 대학도 있고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과의 중립성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 특히 연대처럼 똑같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하는데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하는 이 대학에서 실제로 1단계의 교과 100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이게 교과 중립성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교과가 30%고 서류가 70%였기 때문에 고교연계가 2021학년도 올해 입시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2022학년도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 연계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바뀌면서 서류가 아예 여기도 빠지죠. 교과 80에 출결 10, 봉사 10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교과 80에 출결 10, 봉사 10 할 때 출결과 봉사라는 거는 출결은 뭐 며칠 미만이면 만점. 예를 들어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은 3일이거든요. 네, 무단 3일인데 무단이 이제 바뀌었죠. 자, 며칠 전에 그 학생부,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구나. 어제 학생부가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기재하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유튜브에 동영상 찍어서 올려놨었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제 미인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무단이 미인정으로 바뀌면서 그 미인정이 예를 들어서 3일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그게, 어, 만점이 되는 구조예요. 봉사 같은 경우도 뭐 내년에 봐야 알겠지만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봐야 명확하게 알겠죠. 근데 보통 이제 뭐 5학기 기준으로 뭐 25시간, 뭐 50시간 뭐 요 정도면 모두 만점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결과 봉사가 10 이렇게 10%씩 들어가 있지만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교과 80%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경희대는 고교연계가 2021학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2022학년도에 가면 인문제한 각각 2개합 5라는 최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자연계는 과탐만 되고 인문계는 탐구 전체가 다 되는데 뭐 그걸 떠나 수능 최저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듣고 계신 거죠? 어, 이게 갑자기 막 불안해졌어요. 이게 송출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네네네네네. 네, 듣고 계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요 부분에서, 네네네. 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종합전형이었던 학추도 교과로 옮겨가고 새로 생기는 학추는 교과 중심으로 다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추가 교과 중립성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거. 근데 경희대처럼 최저를 이제 걸게 되는 학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를 걸게 되는 학교들은 왜 생기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3학년 학부모님들 계시면 제가 올 한 해 내내 강조했던 몇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전형들이 모두 그 대학급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과로 뽑든 종합으로 뽑든 논술로 뽑든 그 대학의 급에 맞춰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연대는 연대급이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연대가 학추를 지금 수능 최저가 없이 한다는 건 내신만으로 연대급인 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신과 최저를 합쳐서 경희대급인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의 중성이 더 강해지면서 경희대 입장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그걸 보완하던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서류로 보완하지 않고 뭘 하게 되는 거다. 최저로서 보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가 학교마다 다르고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2021학년도까지 경희대는 그걸 서류를 통해서 보완을 했는데 경희대급인 걸 증명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서류를 심사할 수가 없으니까 최저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 최저를 통해서 그걸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들이 좀 강조가 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연대와 같은 경우는 올해 결과가 나오면 올해 결과에서 내신이 조금 더 강해질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올해 결과가 내년에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가에 올해처럼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과가 더 강해지긴 했지만 최저가 있으니까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더 떨어지겠구나. 근데 연대는 교과를 보는 게 더 강해졌으니까 좀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연대를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게 여기서 1단계가 3배수에서 5배수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자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내년에 한 9월, 8월 달, 7월 달, 8월 달쯤에 실제로 원서를 쓰는 걸 고민할 때 그때 고민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